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조병국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표 재신임 문제를 이 중의를 받아들여서 철회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이미 예상됐던 결과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파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미 이런 수순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딱 많이 보이던가요? 예,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당내 문제가 모든 게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중진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이슈를 제기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문재인 대표가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순이었고 이렇다고 해서 당 내용이 원천 해소된 건 아니다. 조병국 위원 그렇게 평가하시네요? 예, 요새 야구가 재밌던데 제가 보기에는 비주류에서 도루 좀 하려다가 견제구에 걸려서 이제 아웃된 것 같아요. 비주류가 도루를 하려다가 아웃된 겁니다. 예, 문재인 피처한테 이제 아웃당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승리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비주류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비주류가 무너졌다.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메시지, 주도 인물, 조직 이런 게 지리멸렬했고 그다음에 전술이나 전략 면에 있어서도 없었고 제대로 된 게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당분간은 사퇴 요구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비주류가 무너졌다면 이제 주류의 독주가 시작됩니까? 주류 독주할 수 있죠. 그러나 독주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독주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독주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제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독주할 것 같다. 네, 조금. 독주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그 포지셔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독주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그 내용에 휩싸이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겁니다. 독주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는 타자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비주류하고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심, 욕망 이거 좀 가라앉히고 통합으로 나가고 호남 민심 달래고 당 비전 제시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놓여 알겠습니다. 자, 비주류 일각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이게 선의 파동이다. 조선조 때 나 왕 그만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신하들이 또 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래서 이제 다시 하는 이걸 연상케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이 원천 해소된 게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독주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걱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보여줘야 될 리더십은 어떤 거여야 됩니까? 우선은 통합으로 나서야 되겠죠. 오늘 저 아침에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발언하고 천정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했죠? 네, 그거 보면서 이거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당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와 당의 권력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야당 내에는 진보 강화론도 있지만 중도 강화론도 있고 호남 기지론도 있는데 이 셋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요. 그래요. 그다음에 인물을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호남 민심이 상당히 떠나가 있는데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소통. 그다음에 비전. 그다음에 인물 발굴. 마지막으로 호남 민심. 야, 이거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셨네요. 자, 조병국 의원은 문재인 대표에게 리더십과 관련해서 조언한다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제 통합도 중요하겠지만 포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포용. 그 문재인 대표께서는 일단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친노 계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과거에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은 당당한 그 야당 대표고 또 야당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또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파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여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하는 겁니다. 여당과의 대화에 나서서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서로 이루고 여야 간에 이루고 그래서 국민한테 직접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라든지 야당의 어떤 나가야 될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문재인 대표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병국 의원이 말씀하신 거 여당과의 대화, 또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이 정부와의 대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강석진 평론가 말씀하신 중에도 사실 일부 내용상이 있지만 없고 또 그동안 대정부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보다는 비판 쪽이 훨씬 강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고유의 역할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병국 의원의 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칠 건 합쳐야 되지만 싸울 건 또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교나 안보 면에 있어서는 힘을 굉장히 합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이 분명히 좀 그 야당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야당이 발목 잡기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고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질 건 따지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발목 잡을 때도 있고 손목 잡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러나 같이 동반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죠. 자,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 특히 강석진 평론가가 문재인 대표의 독주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를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지지율이 오르더라. 예, 지금 문재인 대표도 올랐고 안철수 의원도 올랐거든요. 반면에 뚜렷한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까요? 김무성 대표는 약간 떨어졌어요. 박원순 시장은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기권했죠, 언제 투표해서. 그렇다면 역시 이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오르는구나. 이게 독주로 연결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이 이렇게 하니까 오른다 그래서 독주한다기보다 지금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표 말을 보면 좀 자신감, 승리감 이런 게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자신감이 느껴집니까? 네, 그래서 아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다 말려서 안 하갔는데 그렇게 대단한 승리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비주류의 입장을 보면 문재인 대표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다가 그래, 내가 재신임 묻겠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주류가 무너진 거지 문재인 대표가 승리한 건 아니다. 아까 그렇게 정리하셨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하튼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당 권력에 관한 평정을 좀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처럼 만에 우리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 뭔가 전투력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표님께서도 이제 평소에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친노 세력을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가 보인 태도가 있잖아요. 이게 온정주의적이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당치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문 대표가 1차 사건, 2차 사건으로 구분을 했고요. 또 정황상 억울한 정황들을 갖다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정황상 억울하다는 거 이해가 되고
또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권이 때때로 중립적이지 못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사건 그 자체가 유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사건에 그 돈 받은 3억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전부 전원일치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에 대해서 반증을 하거나 반대되는 증거를 내놓지 않고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치 않다고 공격한 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좀 과하다. 좀 그러니까 과하다.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당치 않다라는 표현은 과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안에서야만 되는 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대통령 후보를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어떤 이야기를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대표 입장에서. 그러나 그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용의 정치를 하라라고 말씀드린 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것을 당치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이 말 자체가 좀 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더욱이나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또 정치권이 또 분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가 결국은 현행 이 기준 246개 지역구를 대개 유지하는 선에서 244 내지 249라고 하는 네. 좀 이 어정쩡한 절충적안을 이제 냈는데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김무성 대표가 공격하고 나서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뭐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가져가겠다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뭐 전적으로 정개특위보다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다시 뭐 정개특위로 뭐 다시 가서 뭐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단지 이게 246개냐 아니면 49개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런 그 숫자가 변경되고 가기 때문에 이슈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농촌 지역에 뭐 저도 이제 파주라는 지역에서 네. 활동을 하면서 뭐 농촌 파주가 도농복합 지역입니까? 예,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농촌도 있고 뭐 도시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간에 이 현안들이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은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농촌 지역은 뭐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도 한 40분씩 가고 뭐 1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뭐 파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든 경상도든 이런 데는 더 하겠죠. 네. 그런 사정들을 어차피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어떤 그 자기 지역구에 뭐 여론을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충분히 그 지역 사정은 고려해서 지역구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수를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치권이 못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넘겼다가 그렇죠.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겼던 거 갖고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비율이 거의 일치하게끔 나타나는 선거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표도 좀 막고 또는 지역 감정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수적 효과까지 포함을 해서 땅이 대표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구 늘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선거구 획정위 의견을 갖다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일치하시는군요. 다소 정치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있다 하더라도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내는 안을 수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차선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담은 안보법을
뭐 논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몸싸움 끝에 통과시켰죠. 네. 예, 어쨌건 지금 강석진 평론가는 언론인 시절에 주일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지내셨죠. 네. 일본 사정 잘 아시고 또 조병국 위원도 이 세계 경제를 흐름을 네. 잘 아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비난한다고 해서 다시 뒤집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과된 걸 기정사실로 하고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두 분 의견을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후 아시아 질서는 일본의 전수방위 체제를 전제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 동아시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우선에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유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는 세력 균형이 무너지거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법제화할 것은 무엇인지 한미일 간에 협의할 것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유사시에 한국군은 일본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네. 신속하게 준비해 가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면도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대북 억제 냉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꼭 북한하고의 그런 대북 억지력 때문에 일본의 그런 안보법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걸 기필코 막아야 되는데 예. 또 사실상 한미 동맹 관계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일 관계 사실은 이게 뭐 일본의 의도적인 그런 추진도 있었지만 엄밀히 보면 미국의 암묵적인 신하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렇게 분위기 다 만들어준 거죠. 중국 견제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느 쪽에다 이제 치중을 내릴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은 좀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스타디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음 달에 가십니다만은 미국 정상하고도 만나서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의 일본이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보면 명문화 수준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군사 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대국으로서 군비 확장이 어느 정도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본의 이 안보법 이미 통과가 됐고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대비해야 된다. 두 분 다 그런 말씀은 똑같이 하셨고 다만 대비의 방향에 대해서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총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대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